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169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비겁이 강한 사주팔자는 어떤 직업군을 가지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사주이야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같이 사주팔자에 나타난 내 직업이라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사주팔자에 나타난 그릇을 잘 살펴서 어느 그릇이 발달되어 있는지를 살펴서 직업을 선택하면 발전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사주팔자에서 재물그릇이 발달되어 있는지, 아니면 직업그릇인지, 학문그릇이 발달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획그릇이 발달됐는지를 잘 살펴서 이 그릇에 맞춰 직업을 선택하면 삶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인생의 발전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직업을 선택할 때 사주팔자에 나타난 기질과 성향을 살펴서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릇도 중요하지만 사주에 나타난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한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 기질이나 성향이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역시 발전이 저해되고 상당히 고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질과 성향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면 아무래도 발전이 있고 삶에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직업을 선택할 때 기질과 성향, 그 중에서도 육진 있죠. 비겁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식상이 강한 사람, 인성이 강한 사람, 재성이 강한 사람, 관성이 강한 사람 모두 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친에 따른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직업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이 강한 사주팔자를 지닌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겁이 강한 사주팔자를 지닌 사람의 기질과 성향은 어떤 기질과 성향이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고 우월감도 높고 이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비겁이 강한 사주팔자의 기질과 성향입니다. 물론 사주팔자에 비겁이 얼마나 더 발달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비겁이 발달되어 있는데 식상으로 얼마나 설을 잘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관성으로서 얼마나 이런 비겁을 누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질과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고집, 자존심, 자존감, 우월감, 이기적인 기질,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남 밑에서 고개를 숙이며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본인이 리더가 돼야 되고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기질하고 맞겠죠. 그러니 자연 남의 밑에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면서 위에서 명령 내는 거를 수렴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가요? 직장생활에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직장생활을 잘 못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 비겁이 강한 사주팔자를 보면은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구멍가게를 해도 내 가게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요? 독립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독립적인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천상 내 사업이나 내 상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남 터치 안 받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프리랜서라든가 자유업으로 일을 한다든가 어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독립적인 부서에 근무를 하면 또 보다 낫겠죠. 이러한 직업이 낫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업이나 상업은 아무나 하나요? 그냥 하면 되나요? 비겁이 강한 사주팔자가 남한테 굽히기 싫어하는데 사업, 상업을 하려면 남한테 굽힐 일이 없을까요? 많겠죠?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사업으로, 상업으로도 안 맞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랜서 자유업 독립적인 부서를 구원할 때도 반드시 비겁이 강한 사주팔자는 특성을 봐가지고 본인의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성 또는 특수성을 갖고 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성, 기술성, 특수성을 갖고 있으면 남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고 또 남한테 굽힐 필요도 없겠죠. 이런 전문성, 기술성, 특수성이 있으면 남들이 오히려 부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전문성, 특수성, 기술성을 갖고 사업을 하든지 상업을 하든지
또 프리랜서 자유업을 하든지 이런 일을 해야 깨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거 없이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독립적인 부서에서도 근무를 하려면 본인의 전문성 없으면 떡하니 독립적인 부서로 발령을 내주나요? 아니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세무에 대해서 잘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법에 대해서 잘한다든가 또 어떨 때는 품질관리에 대해서 잘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조사를 잘한다든가 감사 업무를 잘한다든가 이런 전문성, 특수성을 갖고 있어야 회사에서도 독립적이고 남한테 터치를 받지 않고 남들이 자문을 구하는 부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겁을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들이 참 직업을 갖기가 그래요. 직장 생활하기도 그렇고 사업을 하기에도 어중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전문성, 기술성, 그 다음에 특수성을 갖고 임하라는 조언을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비겁이 강한 사주팔자의 직업성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팔자를 볼까요? 김인년, 경호월, 무오일, 임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남자분이시죠?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인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기운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연지의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오한의 기토, 일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보면 불은 월지의 오와 작은 불, 그 다음에 일지의 오와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지항간의 정화, 시지, 술토지항간의 정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의 세력이 많죠. 기토, 미토, 작은 흙, 술토, 큰 흙, 오화, 오화까지. 상대편의 세력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행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에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죠. 연지, 미토 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은 나와 있는 거는 경금, 큰쇠, 임수, 큰물 뿐이죠.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이 더 강하죠. 기토, 미토, 술토, 그 다음에 오화, 오화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사주가 아주 신강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용신은 뭔가요? 경금이 되겠죠. 억부용신은 경금이 되겠고 임수가 조우용신이 되겠습니다. 오하울이고 불기운이 상당하죠.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강한 사주 설을 해주는 경금이 억부용신이 되고 임수가 조우를 잘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에 비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기토, 미토, 술토, 그 다음에 오한의 기토, 오한의 기토까지. 그리고 오화가 비겁들을 생을 해주죠. 화생토로. 그러니 비겁의 기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질을 보면은 고집, 자존심, 자존감, 우월감, 이기적인 기질이 강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식사 큰 쇠로 설을 잘 해주고 있으니 그런 기질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고 좀 유도리는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또 조우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성향은 어떤 비겁의 성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 밑에서 고개 숙이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서 독립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겠죠. 이분은 식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 식상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재물이 좀 군비쟁지의 느낌은 있지만은 그래도 식상이 아주 아름답게 있어서 이분은 사업이나 상업을 하면은 그래도 좋은 팔자는 되겠습니다. 이 식상이나 재성이 없었다면은 상당히 사업이나 상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정도 식상 재성이면은 사업이나 상업을 해도 되는 사주팔자인데, 이분도 그렇지만은 본인의 전문성을 좀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오와 도화살 발달 있죠. 그 다음에 미토, 술토, 이게 화개살이죠. 그러면 천간에 있는 기토나 모토도 바로 화개살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상 발달. 자, 도화성은 애기 쪽으로 발달돼 있죠. 화개살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애기 쪽. 식상도 애기 쪽. 그러니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애기 쪽, 특수 쪽, 이런 기술성 이런 거를 하나 지니고 가면은 더 안정성이 있는데, 그런 기질도 상당히 보이니까 본인의 전문성, 기술성, 특수성을 갖고 가면서 사업이나 상업을 하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사주팔자도 한번 보자고요. 경술년, 무자월, 계요일, 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도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세기운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시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의 요금, 작은 쇠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술토지양간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자수, 작은 물, 개수, 작은 물,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경금, 큰 쇠, 요금, 작은 쇠까지 내편의 세력이 제법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지는 거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시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도 사주팔자에는 나와 있는 거 없네요. 연지, 술토지양간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월간의 모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해중에 모토가 암장되어 있고요.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이라고는 술토, 모토, 큰흙, 광활한 대지 뿐이네요. 내편은 어떤가요? 물기운과 쇠기운으로 포진되어 있어서 내편의 세력이 강하니까 사주가 아주 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강한 사주가 됐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술토와 모토가 있어요. 술토와 모토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관성이죠.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연간에 있는 경금, 큰 쇠를 토생금을 해버리네요. 그러니 오히려 금생수로 이어지는 관인상승으로 내편이 돼버리네요. 그러니 사주에 비겁의 기운이 상당하죠. 물기운이 원래 개수, 자수, 해수, 물기도 맞지만 금생수까지 받고 또 흙도 토생금을 하니까 토생금도 금생수로 이어지는 비겁을 도와주기 때문에 비겁이 대단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강한 사주가 됐는데 삼상격 사주죠. 그죠? 토생금, 금생수, 토, 금, 수 세 가지 오행 서로 상생된 구조로 된 삼상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런데 비겁이 상당히 강하죠. 그죠? 흙은 쇠를 생하고 쇠는 물을 생하고 또 물도 비겁의 세력도 강하고 그래서 비겁이 강한 사주인데 이 사주에서 가장 약한 오행이 뭔가요? 술토 안에 정화 보이시죠?
상당히 작은 불이 있는데 이 불을 이 많은 물들이 서로 차지하려는 군비쟁지의 사주가 됐습니다. 삼상격 사주지만 그래서 이 사주는 군비쟁지의 사주라 재물을 따라가면 안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의 비겁이 강한 사주다 보니까 아까 말한 성향대로 고집, 자존심, 자존감, 그 다음에 우월감, 이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기질로 사업이나 상업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식상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 사주는 사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게 되면 백전백패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백전백패가 되면서 상당히 공고한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본인의 전문성을 끼고 가야 되겠죠. 자수와 유군 보이시죠? 도화성. 그러면 개수 이것도 도화로 봐야 되겠죠. 도화성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술토 이게 뭔가요? 흙으로서 화개살이 되겠죠. 그럼 무토도 화개살이 된다는 얘기죠. 화개살 발달 또 편인 발달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전문성, 기술, 특수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상격의 종격, 특수격 사주라고 그러죠. 왜 특수격 사주라 할까요? 일반 직종보다 기술, 전문, 특수직을 가지면은 발전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삼상격이라고 종격 사주, 특수격 사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업, 상업을 하면 백전백패지만은 본인의 전문성, 특수성 이거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또 프리랜서 또 자유업을 하든지 본인의 전문성, 특수성 이거를 기술성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재물을 따라가게 되면은 백전백패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업을 갖는 게 상당히 만만치가 않죠. 특별하게 남 밑에서 복종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면은 그냥 안 입고 그렇더라도 직장생활 하면 좋은데 그런 기질이 안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안 되고 상업을 하자니 남한테 역시 굽히는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상업을 하더라도 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전문성, 특수성, 그 다음에 전문 기술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비겁이 강한 사주팔자의 직업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비겁이 강하면은 상당히 장점도 많지만은 그 남한테 굽히지 못하고 단체 생활 또 조직에 얽매인 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단점도 있다는 것. 그렇다 보니까 남한테 굽히지 못하니까 본인의 전문성, 기술, 특수성을 갖고 가면은 삶에 또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